어머니, 죄송해요. 못 갈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 그 순간 제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국물이 튀었지만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준비한 음식들, 식탁 가득 차려놓은 명절상, 그리고 빈 의자. 세은이가 몸이 안 좋대요. 또 그 핑계였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 생일에도 맨날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식은 국 한 그릇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명절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자입니다. 올해 61.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외면당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잊혀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추석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있었죠. 파전, 동그랑땡, 생선전. 손이 얼얼하도록 전을 부쳤어요. 기름 튀는 소리가 집 안가득했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다 말고 부엌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여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피곤하겠어. 괜찮아요. 세은이가 동그랑땡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작년 설날에. 그래도 이번엔 잡채도 만들었어요. 제가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게 만드는 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어요. 사실 남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설레는지. 아들 진우한테 미리 전화했거든요. 진우야, 이번 추석엔 꼭 와야 해. 엄마가 음식 많이 준비했어. 어머니, 그게 세은이랑 얘기해봐야 하는데. 얘기해봐? 그럼 아직 안 정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세은이가 원래 친정 갈 생각이었는데 제가 설득해 볼게요. 설득이라는 말이 가슴에 걸렸지만 저는 밝게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가 세은이 좋아하는 거 다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전을 부칠 때도 잡채를 볶을 때도 계속 생각했죠. 이번엔 오겠지. 이렇게 준비하는데 안 올 리가 없어. 추석 당일 아침 저는 6시에 일어나서 상을 차렸어요. 식탁이 좁아서 거실 테이블까지 끌어다 놓고 음식을 하나하나 예쁘게 담았어요. 명절 분위기가 나게 고추전도 빨간색이 보이게 앞에 놓고 잡채는 투명 그릇에 담아서 윤기가 나게 했죠. 오후 2시쯤 온대요. 남편이 진우한테 전화하고 온 말이었어요. 2시? 그럼 점심은 여기서 먹는 거네. 그런가 보지. 저는 기뻤어요. 식사 시간에 맞춰 온다는 건 같이 밥 먹겠다는 뜻이니까요. 국도 미리 끓여 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1시쯤 불에 올렸어요. 뜨끈뜨끈하게 먹어야 맛있으니까요. 1시 반쯤 됐을 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세은이가 갑자기 몸이 안 좋대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괜찮아. 천천히 와. 조심히 와. 늦을 것 같다. 그래도 온다는 거니까 괜찮았어요. 저는 국 불을 약하게 줄이고 전들도 한 번 더 기름을 닦아냈어요. 2시가 됐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3시가 됐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 말고 한숨을 쉬었어요. 전화해봐. 아니에요. 오는 중일 거예요. 4시쯤 남편이 일어섰어요. 나 먼저 먹어야겠어.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요. 곧 올 거예요. 여보,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그래도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5시가 넘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진우였어요.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세은이가 많이 안 좋아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많이 아파? 네,
두통이랑 속도 안 좋대요. 진짜 미안해요. 괜찮아. 건강이 우선이지. 세은이한테 푹 쉬라고 해.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식탁을 바라봤어요. 동그랑땡, 파전, 잡채, 식은 국 한 그릇.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저만 빼고요. 남편이 나왔어요. 안 온대? 응. 세은이가 아프대. 그럴 줄 알았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상 앞에 앉았어요. 저도 마주 앉았죠. 우리 둘만의 추석 식사가 시작됐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명절인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맛있네. 남편이 동그랑땡을 먹으며 말했어요. 위로하려는 목소리였죠. 그래요? 응. 올해 특히 잘 됐어. 저는 대답 대신 국을 한 숟갈 떴어요. 식어 있었어요. 차가웠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자꾸 나왔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서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통에 가득 담은 전들, 잡채, 나물들. 다 그대로 있었어요. 이걸 언제 다 먹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명절이 아니라는 걸. 가족이 없는 명절은 그냥 쓸쓸한 하루일 뿐이라는 걸요. 그런데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요. 세은이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좋았거든요. 한 4년 전쯤이었나? 봄이었어요. 진우가 어느 날 전화를 했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집에 가도 될까요?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서요. 제 심장이 쿵했어요. 30 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아들이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래, 물론이지. 언제 올 건데? 토요일 점심때요. 알았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한테 달려갔어요. 여보, 진우가 여자 데려온대요. 진짜? 우리 진우가? 남편도 신기한 듯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계속 생각했죠. 어떤 애일까, 예쁠까, 착할까, 우리 진우한테 잘해줄까? 토요일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집 청소하고, 화장도 좀 하고, 옷도 깔끔한 걸로 입었죠.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여보, 너무 떨리는데. 괜찮아. 진우가 데려온다는 건 괜찮은 애라는 거야. 그래도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을 여는데 진우 옆에 한 여자분이 서 있었어요. 키가 좀 크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세은이는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제 손을 탁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저 윤세은이라고 해요. 진우 오빠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어서 와요. 들어와요. 와, 집이 정말 깔끔하시네요. 어머니 손이 부지런하신가 봐요. 세은이는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계속 웃었어요. 밝았어요. 햇살 같았어요. 앉아요, 앉아. 뭐 마실래요? 커피? 주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엌이 어디예요? 아니야, 괜찮아. 손님인데 어떡해. 손님 아니에요. 앞으로 자주 올 사람인데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주 온다니. 자주 온대요. 식사 준비를 하는데 세은이가 부엌까지 따라왔어요. 어머니, 저 요리 진짜 못해요.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럼 우리 자주 만나야겠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어머니 요리 진짜 맛있어 보여요. 밥을 먹는 내내 세은이는 계속 칭찬했어요. 반찬이 맛있다고,
집이 예쁘다고, 남편 얼굴이 인자하다고. 진우는 옆에서 쑥스러운 듯 웃기만 했죠. 어머니, 근데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럼 뭐든지 물어봐.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라면도 잘 못 끓이는데. 하다 보면 늘어. 세은이도 할 수 있어. 진짜요? 그럼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진우 오빠한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고. 그 말이 너무 예뻐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아들한테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보였거든요. 진우와 세은이가 돌아간 후 남편이 말했어요. 마음에 들어? 응, 좋아 보여. 밝고 착하고. 진우도 좋아 보이던데. 그러게. 오랜만에 우리 아들 웃는 얼굴 봤어. 그날 밤 저는 기분이 좋아서 잠이 안 왔어요. 혹시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는 건 아닐까? 세은이는 어떤 엄마였을까? 나랑 잘 지낼 수 있을까? 한 달 뒤쯤 진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세은이랑 결혼하려고요. 진짜? 네. 프러포즈 했어요. 세은이가 좋다고 했어요. 진우야. 어머니, 세은이 괜찮죠? 어머니도 마음에 드시죠? 그럼, 당연하지. 세은이 정말 좋더라. 다행이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면 저도 마음이 놓여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집에도 딸이 생기는구나.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은이가 딸처럼 느껴질 거라고. 명절 때마다 웃으면서 같이 음식 만들고 수다 떨고 가족처럼 지낼 거라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세은이는 자주 연락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세요? 같이 예단 보러 가고 싶어요. 그래, 좋아. 가자. 감사해요, 어머니. 저 이런 거 잘 몰라서요. 예단을 고르러 같이 백화점에 갔을 때였어요. 세은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어머니, 저 떨려요. 뭐가? 결혼이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다 그래. 엄마도 처음엔 떨렸어. 어머니는 시어머니랑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처음엔 좀 낯설었지만. 저도 어머니랑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잘 지낼 거야. 세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애는 우리 가족이랑 잘 맞을 거야. 결혼식 날 세은이는 정말 예뻤어요. 드레스 입고 부케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천사 같았죠. 진우가 세은이 손을 잡고 입장하는데 저는 울컥했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컸구나.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리는구나. 피로 연장해서 세은이가 저한테 왔어요. 어머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뭘 감사해?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잘 지내자.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서로 잘 지낼 줄 알았어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진우와 세은이를 공항에서 배웅하면서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어. 그러게. 세은이 괜찮아 보여. 이제 우리도 며느리 생긴 거야. 신기하지? 그러게. 앞으로 명절 때 더 북적이겠어? 저는 웃었어요. 그 말이 좋았거든요. 북적이는 명절. 가족이 모이는 따뜻한 명절.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진우가 혼자 집에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왜? 세은이는? 세은이는 집에 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남편이 TV를 끄고 진우 쪽을 봤어요. 무슨 일인데? 진우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집? 전세 얘기하는 거야? 네. 지금 사는 원룸이 너무 좁아서요. 세은이도 출퇴근이 힘들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죠. 신혼부부가 원룸에서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 좋은데 알아봐. 전세금은 얼마나 필요한데? 그게 요즘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괜찮은 데는 3억 정도 해요. 남편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3억? 제가 2억은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근데 1억이 부족해서요.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죠. 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더 벌었어야 하는데 아직 제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우야, 얼마 있으면 되는데? 1억이요. 그 정도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여보, 알았어. 애들이 시작은 해야지. 남편이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도 진우를 돕고 싶어 한다는 걸.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거 빌리는 거예요. 제가 꼭 갚을게요. 빌리는 게 아니야. 남편이 말했어요. 그냥 주는 거다. 내 집 마련하는 건데 뭘 갚아? 대신 세은이한테 잘해라. 감사합니다. 진우의 눈이 붉어졌어요. 저도 울컥했죠. 진우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우리 그 돈 있어요? 적금이랑 예금 합치면 되지. 그럼 우리 노후 자금은요? 괜찮아. 아직 국민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좀 있잖아. 애들 도와주는 게 먼저야. 그래도 됐어. 진우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10년 넘게 붙던 적금 통장을 해지했어요. 5천만 원이었어요. 해지하시는 거예요? 직원이 물었어요. 네.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가 거의 안 붙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을 위해 쓰는 돈인데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 통장이랑 합쳐서 1억을 만들었어요. 그 돈을 진우한테 주던 날 진우가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부모가 자식 돕는 게 당연한 거지. 세은이도 정말 감사하대요. 꼭 인사드리러 오겠대요. 그래, 세은이한테도 고맙다고 해. 우리 진우 옆에 있어줘서. 진우가 돌아간 후 저는 텅 빈 통장을 보면서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뿌듯했어요.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당연하지. 애들 편하게 살게 해줘야지. 세은이가 좋아하겠어요. 그럼 신혼집 구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한 달 후 진우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집 구했어요. 진짜? 어디? 강남 쪽이에요. 방 2개에 화장실도 넓고 세은이가 정말 좋아해요. 잘 됐다. 우리 한번 보러 가도 될까? 그게 아직 짐 정리 중이라서요. 다 정리되면 초대할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진우 집 구했대요. 잘 됐네. 세은이가 좋아한대요. 그럼 됐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저는 웃었어요. 우리 돈으로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해진다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한 가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을 주면 마음도 가까워질 거라는 착각이요. 집들이는 그로부터 2달 후에야 있었어요. 진우가 전화했죠.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집들이 와주세요. 그래,
뭐 해갈까? 음식? 아니요. 그냥 오세요. 저희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도 빈손으로는 못 가지. 그럼 과일이나 음료수 좀 사오세요. 토요일 저희 부부는 과일 바구니랑 음료수를 잔뜩 들고 진우 집에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어머니, 진우가 문을 열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요. 어서 오세요. 어,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집들이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정말 좋았어요. 넓고 깔끔하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세은이는 부엌에 있어요. 세은아, 어머니 오셨어. 세은이가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집 정말 좋네.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세은이가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결혼식 때 봤던 웃음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뭐랄까, 형식적인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식 준비 많이 했어요? 네, 주문했어요. 피자랑 치킨이요. 아, 그렇구나. 저는 부엌 쪽을 보면서 말했어요. 나도 뭐 좀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앉아 계세요. 그래도 진짜 괜찮아요. 어머니는 손님이시잖아요. 손님, 그 말이 왠지 걸렸어요. 거실에 앉아서 집 구경을 했어요. 가구도 새로 샀더라고요. 소파도, TV도, 식탁도 다 새 거였어요. 가구도 새로 샀네. 네, 세은이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어요. 그래, 좋다. 새 집에는 새 가구가 어울리지. 식사 시간이 됐어요. 피자와 치킨이 배달됐고, 우리 네 명이 식탁에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다들 먹기 시작했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대화가 잘 안 이어졌어요. 집이 정말 마음에 드네. 둘이 살기 딱 좋겠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저희도 만족해요. 세은이가 짧게 대답했어요. 출퇴근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회사는 어때? 일은 재미있어? 네, 그냥 그래요. 대답이 계속 짧았어요. 예전처럼 수다스럽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세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세은이의 목소리에 뭔가 선이 그어진 느낌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들어오라는 그런 느낌이요. 집을 나올 때 저는 진우한테 물었어요. 진우야, 세은이 요즘 어때? 네, 괜찮은데요. 왜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서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괜찮아요.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신혼이니까 그런 거야. 우리도 처음엔 어색했잖아. 그렇겠죠? 응.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아직 서로 적응 중인 거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안 왔어요. 텅 빈 통장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리고 세은이의 형식적인 웃음도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집들이 이후로 진우한테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던 아들이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었죠. 저는 참다 참다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잘 지내? 네, 어머니. 잘 지내요. 요즘 바빠? 연락이 없길래. 아, 죄송해요.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그래. 밥은 잘 먹고 다녀? 네, 세은이가 챙겨줘요. 세은이도 잘 있지? 네. 대화가 계속 짧게 끊겼어요. 예전 같으면 이것저것 얘기했을 텐데, 이제는 대답만 하고 끝이었어요.
진우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그게 이번 주는 세은이가 친정에 간대요. 그럼 너라도 와. 어머니, 제가 세은이 따라가기로 했어요. 아, 그렇구나. 다음에 갈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허전했어요.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진우가 요즘 연락이 없어요. 신혼이니까 그렇지. 젊은 애들끼리 시간 보내야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와도 되잖아요. 나중에 오겠지.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진우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온 거였죠. 저는 전화로 물었어요. 잘 다녀왔니? 네, 어머니. 날씨 좋았어? 네, 좋았어요. 그때 뒤에서 세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진우가 수화기를 살짝 가리고 대답했어요. 엄마야. 아, 그게 다였어요. 인사도 없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도 잘 다녀왔어요도 없었어요. 세은이 바꿔줄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 좀 피곤하대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푹 쉬라고 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뭔가 달라졌어. 확실히 달라졌어요. 결혼 전 그 밝던 세은이가 아니었어요. 며칠 후 제가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우연히 세은이를 봤어요. 친구랑 같이 있더라고요. 세은아, 제가 손을 흔들며 다가갔어요. 어머니? 세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장 보러 왔지. 너도? 네, 저도요. 잘 됐다. 같이 구경하자. 아, 저 친구랑 같이 왔는데요. 세은이 옆에 있던 친구가 저를 보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세은이 친구구나?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약속 시간이 있어서요. 아, 그래. 알았어. 세은이가 친구와 함께 빠르게 사라졌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세은이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뭔가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저를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마트에서 세은이 봤어요. 그래, 인사는 했어? 했는데, 뭔가 피하는 것 같았어요. 피하긴 왜 피해? 친구랑 있어서 그런 거겠지. 그런가. 그날 밤 진우한테 전화했어요. 진우야, 오늘 세은이 봤어. 네. 어디서요? 마트에서. 근데 인사만 하고 바로 가더라. 아, 친구 만나기로 해서 바빴나 봐요. 그렇구나. 진우야, 엄마가 하나 물어봐도 돼? 네, 뭐요? 세은이가 나한테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머니, 아니에요. 세은이 원래 좀 예민한 편이에요.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네, 그냥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괜찮다는 말이 괜찮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물었죠. 생일상 차릴까? 글쎄요. 진우가 올까요? 전화해봐. 올 수도 있지. 저는 용기를 내서 진우한테 전화했어요. 진우야, 다음 주가 엄마 생일인데 알지? 네, 알아요. 저녁에 집에서 밥 먹을까? 엄마가 해줄게. 어머니, 그게. 진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세은이가 그날 약속이 있대요. 그럼 너라도 와. 제가 세은이 따라가기로 했어요.
친구 결혼식이래요. 그렇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다른 날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친구 결혼식이면 가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 왔어요. 안 온대? 응. 세은이 친구 결혼식이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렇지. 생일 당일 남편이 작은 케이크를 사왔어요.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아들 생각하지 마. 우리 둘이 먹자. 네. 케이크에 초를 켜고 불을 끄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 모르겠어요. 그냥 서럽네요. 여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저를 피하는 것 같을까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세은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 정말 그런 걸까요? 대답 대신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지만 외로웠어요. 그날 밤 진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해요. 죄송해요. 나중에 꼭 뵐게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 재미있게 놀다 와.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생일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진우가 혼자 집에 왔어요. 주말 저녁이었죠.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는데 진우 혼자 서 있더라고요. 진우야? 어머니. 진우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뭔가 잘못된 게 보였죠. 어서 들어와. 세은이는 집에 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진우가 소파에 앉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오는 길에 싸웠어요. 싸움? 무슨 일로? 제가 어머니 생신 때 못 가서 미안했다고 오늘이라도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랬더니 세은이가 싫대요. 주말에 쉬고 싶대요. 제가 좀 억지를 부렸나 봐요. 그랬더니 세은이가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혼자요.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진우야 왔구나. 세은이는 싸워서 집에 갔어요. 남편도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진우야, 밥 먹었어? 아니요. 먹으려다가 싸워서. 그럼 엄마가 뭐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을 꺼내서 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도 끓이고 계란말이도 부쳤죠. 진우가 식탁에 앉았지만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왜 안 먹어?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뭐가? 세은이한테 너무 강요한 것 같아요. 피곤한데 억지로 오라고 한 거. 저는 국을 한 그릇 떠서 진우 앞에 놓았어요. 진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엄마 생일인데 며느리가 와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 1년에 한 번인데. 말이 좀 세게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요. 남편이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아니야, 진우야. 엄마 말은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세은이한테 더 잘 말했어야 했는데. 진우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넘기는 것 같았어요. 세은이는 원래 어때? 시댁 오는 거 많이 부담스러워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세은이가 원래 좀 예민해요. 예민하다. 그 말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진우가 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맛있었어요. 이제 들어갈게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아니요, 세은이 걱정돼서요.
화 풀어야 하니까. 그래, 조심히 들어가. 진우를 배웅하고 나서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뒤에서 말했어요. 울지 마. 안 울어요. 울고 있잖아. 억울해요. 뭐가?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를 이렇게 피할까요? 생일날 한 번 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여보, 제가 뭘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건데,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진우가 중간에서 힘들 거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 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뭐가 달라진 걸까? 며칠 후 진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그때 죄송했어요. 괜찮아. 세은이랑은 잘 풀었어? 네. 제가 사과했어요. 내가? 왜 내가 사과해? 제가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진우야. 어머니, 다음에 같이 갈게요. 세은이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무리하지 마. 어머니, 진짜 괜찮아. 세은이 힘들게 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진우 전화? 네. 뭐래? 다음에 같이 온대요. 그럼 됐네. 근데 여보, 저 이상한가 봐요. 왜? 며느리가 시댁 오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시어머니 계실 때 주말마다 갔었거든요. 시대가 달라졌어. 그래도 1년에 몇 번 안 되는데. 여보, 너무 기대하지 마. 요즘 애들은 달라. 알아요. 하지만 알면서도 자꾸 기대하게 됐어요. 혹시 다음엔 올까? 혹시 마음을 바꿀까? 그의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는 또 준비를 시작했죠. 송편도 빚고 전도 부치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번엔 올까? 글쎄요. 진우한테 물어봐야죠. 물어보지 마. 왜요? 물어보면 또 부담스러워 할 거야. 그냥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마는 거지. 그래도 궁금한데. 참아. 저는 참았어요. 추석 일주일 전까지도 전화 안 했어요. 그런데 추석 3일 전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추석 때 못 갈 것 같아요. 왜? 세은이 친정에서 같이 보내자고 하대요. 그렇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아. 친정 부모님도 보고 싶으시겠지.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남편이 나왔어요. 안 온대? 응.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알았어요. 그럼 우리 둘이 먹자. 네. 그날부터 저는 음식 준비를 줄였어요. 전도 조금만 부쳤고 나물도 몇 가지만 했어요. 추석날 텅 빈 식탁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명절이야? 이게 가족이야?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채소 코너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신선해 보이네. 돌아보니 세은이 어머니 윤미자 씨였어요. 저희 두 집안 상견례 때 한 번 뵌 적이 있었죠. 어머, 사돈 어른.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아, 사돈 어른. 어머, 여기서 웬일이세요? 장 보러 왔죠. 사돈 어른도? 네, 저도요. 이거 참 신기하네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이 장을 보게 됐어요. 카트를 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요즘 애들은 잘 지내나요? 윤미자 씨가 물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뜸해서요. 에이, 그러실까요? 우리 사위 진우는 효자잖아요. 효자까지는 그냥 착한 애죠. 아니에요.
진짜 효자예요. 우리 집에도 자주 오고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제 손이 멈췄어요. 네, 진우가 사돈댁에 자주 가나요? 네, 주말마다 오죠. 지난주에도 왔어요. 수도꼭지 고장났다니까 공구 들고 와서 고쳐주고 전구도 갈아주고 밥도 먹고 가고요. 주말마다요? 네, 거의 매주. 세은이가 친정 가고 싶어 하니까 진우가 따라오나 봐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저번 추석 때도 왔었어요. 둘이 같이 와서 밥 먹고 갔어요. 세은이가 송편 빚는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들더라고요. 그랬군요. 사돈 어른 댁에도 자주 가죠?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 뭐 가끔요. 그렇겠죠. 요즘 젊은 애들 바쁘니까. 그래도 우리는 운이 좋네요. 좋은 사위 얻어서. 윤미자 씨는 계속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기는 없었어요. 그냥 자랑하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아, 저기 참치 특가네요. 사돈 어른, 저거 좀 봐야겠어요. 네, 그러세요. 윤미자 씨가 참치 코너로 가는 동안 저는 제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주말마다, 매주, 추석 때도. 그럼 우리 집엔 왜 한 번도 안 왔을까? 왜 제 생일에는 안 왔을까? 왜 명절 때마다 핑계를 댔을까? 계산을 하고 집으로 오는 길 제 손이 떨렸어요.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세은이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래, 뭐래? 진우가 주말마다 친정에 간대요. 추석 때도 갔대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주말마다? 네, 매주요. 뭐 고쳐주고 밥도 먹고 가고. 우리 집엔 석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 여보, 제 생일 때도 못 온다고 했잖아요. 친구 결혼식이라고. 근데 친정엔 매주 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요? 왜 우리만 피해요? 남편이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우릴 불편해하나 봐. 불편? 응. 시댁이 불편한 거지. 왜요? 우리가 뭘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가끔 보자는 건데. 시댁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인가 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저 억울해요. 나도 알아. 제가 며느리한테 잘하려고 했어요. 돈도 줬어요. 간섭도 안 했어요. 그냥 가끔 얼굴 보고 싶은 것 뿐인데. 여보, 친정엔 주말마다 가면서 왜 우리한텐 석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이게 말이 돼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남편이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았어요. 진우한테 말해볼까? 뭐라고요? 며느리가 우리 싫어하니까 자주 오라고요? 그럼 억지로 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어쩌라고?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으로 달력을 봤어요. 진우가 마지막으로 집에 온 게 언제였나 확인하려고요. 석 달 전이었어요. 그것도 혼자요. 세은이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안 왔어요. 집들이 때 딱 한 번.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진우한테 문자를 쓰려다가 지웠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얘야, 엄마도 보고 싶다. 친정엔 주말마다 가면서 왜 우리한텐 안 오니? 엄마가 뭘 잘못했니? 다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요즘 날씨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너도.
어머니, 저 다음 주에 갈게요. 오지 마. 네. 와서 뭐해? 불편한데.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 편하게 살아. 어머니, 세은이 친정 부모님한테 잘해. 거기가 더 중요하니까.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그냥 엄마 생각이야.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내 잘못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위로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진우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았어요. 명절이 다가와도 준비를 크게 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죠. 진우는 가끔 전화했어요. 안부를 물었고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길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병원은 가보셨어요? 응. 많이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대화가 계속 짧게 끊겼어요. 진우도 눈치챘을 거예요. 제가 달라진 걸요. 그해 추석이 다가왔어요. 작년처럼 또 명절이 왔죠. 남편이 물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할 거야? 뭐요? 음식? 준비할 거야? 글쎄요. 해야죠. 진우한테 물어봐. 싫어요. 왜? 물어봐서 뭐해요? 어차피 안 올 건데. 그래도 안 물어볼래요. 그냥 우리끼리 먹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진우도 힘들 거야. 저도 힘들어요. 알아. 근데, 여보, 제발 그냥 내버려둬요. 저도 이제 포기하려고요. 추석 일주일 전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니까 진우가 먼저 한 거였죠. 어머니, 추석 때 갈게요. 뭐? 이번엔 꼭 갈게요. 세은이랑 얘기했어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죠. 세은이도 온대? 네. 제가 설득했어요. 억지로 하지 마. 아니에요. 세은이도 가겠대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 음식 준비하세요. 제가 세은이 좋아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물었죠. 온대? 응. 둘 다 온대. 잘 됐네. 정말 올까? 오겠지. 진우가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또 실망할까 봐요. 그래도 준비는 해야 했어요. 저는 장을 보러 나갔어요. 세은이가 좋아한다던 동그랑땡 재료, 잡채 재료, 그리고 제철 과일들. 카트에 담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번엔 정말 오겠지. 진우가 저렇게까지 말했는데. 집에 와서 냉장고에 재료를 넣으면서도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추석 이틀 전 진우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 몇 시쯤 갈까요? 편한 시간에 와. 점심때? 네, 점심때 갈게요. 어머니, 많이 준비하지 마세요. 간단하게만 해도 돼요. 알았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제 손이 떨렸어요. 기대와 불안이 섞여서요. 추석 하루 전 저는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볶았어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너무 기대하지 마. 혹시 또, 알아요. 근데 그래도 준비는 해야죠. 밤늦게까지 요리를 했어요. 손이 얼얼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번엔 온다. 진우가 약속했어. 세은이도 같이 온다고 했어. 추석 당일 아침 저는 6시에 일어났어요. 국을 끓이고 상을 차리고 집안을 청소했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물었어요. 몇 시에 온다고 했어? 점심때요. 12시쯤? 그럼 아직 시간 있네. 네. 11시가 됐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화장도 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세은이가 오랜만에 오는데 좋은 모습 보여줘야죠. 12시가 됐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12시 반이 됐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1시가 됐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전화해봐. 아니요. 오는 중일 거예요. 늦으면 연락하는 게 예의지.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1시 반이 됐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우한테 전화를 걸었죠. 한참 만에 진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진우야, 엄마야. 어디야?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사고 난 거 아니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어디야? 길이 막혀? 어머니. 죄송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가? 못 갈 것 같아요. 왜? 세은이가 몸이 안 좋대요. 또였어요. 또 그 핑계였어요. 무슨 일인데? 두통이랑 어지럼증이 심하대요. 아침부터 그랬는데 더 심해졌대요. 그래서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진우야. 네, 어머니.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 어제 전화했을 때.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됐대요. 진짜 아픈 거야? 진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너라도 와. 네. 세은이 아프면 너라도 와. 혼자라도. 그게 제가 세은이 병원 데려가야 해서요. 병원은 혼자도 갈 수 있잖아. 택시 타면 되지. 어머니. 엄마가 1년 내내 준비한 거야. 어제부터 밤새워 만든 거야. 그런데 또 이래?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준비한 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남편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맨날 이런 식이잖아. 어머니, 세은이는 친정엔 주말마다 가잖아. 추석 때도 작년에 친정 갔잖아. 근데 왜 우리한텐 맨날 못 온다는 거야?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마트에서 사돈 어머니 만났어. 다 들었어. 너희가 주말마다 친정 간다는 거, 명절 때도 간다는 거. 왜 우리한테만 이래? 엄마가 뭘 잘못했어? 뭐가 그렇게 싫어? 어머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말해봐.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남편이 제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았어요. 진우야, 아빠야. 아버지. 이번엔 정말 실망이다. 아빠도.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이제 오지 마. 너희 편한 대로 살아.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여보, 울지 마. 이제 그만 울어. 억울해요. 나도 알아. 식탁을 봤어요. 동그랑땡, 전, 잡채, 나물들.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예쁘게 차려진 상.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 여보,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요? 왜 우리만 이렇게 외면당해야 해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말없이요.
음식은 맛있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기대하지 말자. 이제.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도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만 힘들어. 밤이 되었어요. 저는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음식이 가득했어요. 이걸 언제 다 먹지? 우리 둘이서 휴대폰을 들었어요. 진우한테 문자를 쓰려고요. 진우야, 엄마는 지웠어요. 진우야, 엄마가 미안해. 소리 질러서 이것도 지웠어요. 진우야,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서운한 건지 제 감정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공허했어요.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진우가 집에 왔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는데 진우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들어와. 진우가 들어왔어요. 세은이는 없었어요. 거실에 앉히고 물 한 잔을 주었어요. 진우는 그것도 마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응,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세은이한테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진우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 어머니. 세은이는 엄마를 싫어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뭔데? 왜 이렇게 피하는데? 진우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세은이가 시댁이 부담스럽대요. 부담? 네. 뭐랄까.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게 힘들대요. 엄마가 뭘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댁에 가면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대요. 며느리 역할? 네. 착하게 굴어야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고 음식도 칭찬해야 하고 그런 게 힘들대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진우야, 엄마가 세은이한테 그런 거 강요한 적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는 안 그러셨어요. 그럼 세은이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시댁은 원래 그런 곳이라고. 친정에서는 편하대요. 그냥 딸로 있으면 되니까. 근데 시댁에서는 며느리니까 신경 쓰이는 게 많대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진우야, 그럼 세은이는 앞으로도 계속 안 올 거야?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니, 괜찮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아마 자주는 못 올 것 같아요. 그렇구나. 죄송해요. 너도 힘들겠다. 중간에서, 네, 진짜 힘들어요. 어머니도 챙기고 싶고, 세은이 마음도 이해하고, 근데 둘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진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것도 괴로웠어요. 진우야, 네, 어머니. 엄마는 이제 기대 안 할게. 어머니, 오고 싶을 때 와. 억지로 오지 말고. 세은이 눈치 보지 말고. 어머니, 그게 무슨. 괜찮아. 엄마가 이해할게. 세은이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어머니, 다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얼굴 보여줘.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진우가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어른이 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내 잘못 아니야. 진우를 보내고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나왔어요. 진우 갔어? 응. 뭐래? 세은이가 시댁이 부담스럽대.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시댁이라는 게 부담스럽대. 그래. 여보, 우리 뭘 어떻게 해야 해? 아무것도 안 하면 돼. 네. 기다리는 거야. 그냥. 언제까지요? 올 때까지. 혹은 안 올 수도 있지. 근데 그래도 기다리는 거야.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늙어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싶었어요. 여보, 저 지쳐요. 나도 지쳐. 근데 포기는 못 하겠어요. 나도 그래. 그날 밤 저는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추석 때 만들었던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서 버렸어요. 상한 것도 있었고 아직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다 버렸어요. 그 음식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마지막으로 국 한 그릇이 남아 있었어요. 추석날 끓였던 국이었어요. 식어 있었어요. 차갑게요. 버리려다가 그냥 냉장고에 다시 넣었어요. 혹시 진우가 오면 데워줄 수 있으니까. 어리석은 생각인 거 알아요. 진우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국을 남겨둔다는 게. 하지만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 마지막 기대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이번 주말에 혼자 가도 될까요? 그래 와. 감사합니다. 주말 진우가 왔어요. 혼자요. 문을 열어주고 밥을 차려줬어요. 간단하게요. 진우가 밥을 먹다가 물었어요. 어머니, 이국. 응, 추석 때 끓인 거야.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데웠어. 추석 때요? 혹시 내가 올까봐 남겨뒀어. 진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맛있지? 엄마가 정성껏 끓인 거야. 네, 맛있어요. 진우가 또 울었어요. 국을 먹으면서요.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거든요. 진우가 돌아간 후 남편이 물었어요. 국 다 먹었어? 응. 이제 버려야겠네. 그래야죠. 하지만 저는 또 국을 끓였어요. 다음 날이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었어요. 혹시 또 진우가 오면 데워줄 수 있게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기다림도 지치는 거야. 알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창밖을 봤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도 냉장고엔 국 한 그릇이 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진우가 오면, 세은이가 마음을 바꾸면,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면, 그때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게요.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부엌에 서 있을 거예요. 국 한 그릇을 데우면서 문 열리는 소리를 기다리면서요. 그게 제 하루고 제 삶이에요. 여러분의 식탁엔 따뜻한 국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국을 함께 나눌 가족이 있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이 있는 시니어 드라마 사연 이야기방